자, 이제 후반부를 봅시다. 요 부분. 다의 국가 A, B가 처한 니은의 문제를 각각 분석하고 해결책을 내놔라 이거죠. 이제 해결책이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원인을 구정할 수 있으면 그건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아울러 여기 이제 니은의 문제라 그랬는데, 니은이 뭐냐면 가제시문에 언급이 돼 있었죠. 러시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리터러시의 격차. 좀 더 엄밀하게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완전히 숙지가 됐고 나의 언어로 말할 수 있다면 그냥 리터러시 격차 이렇게 읽으면 되지만, 아직 이게 몸에 숙지가 안 됐다 싶으면은 리터러시 의미 그대로 대입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국가 AB가 처한, 자, 리터러시 뭐였죠? 문맹을 극복해야 되는 거고 문해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생활 속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며, 누군가 단순하게 준 정보를 그 의심 없이 있는 그대로만 믿는 그런 태도를 극복하는 그런 역량의 격차, 이렇게 읽으라고. 글을 읽을 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격차를 각각 분석하래요. 이게 이제 이게 근데 지금 전반부에서 750자를 소모를 했단 말이에요. 이 1200자인데, 어이구, 450자 쓰려니 좀 이렇게 좀 빡빡한 저거예요. 요 도표는 이게 아마 우리나라 도표일 거예요. 이 이제 어디서 내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국가 A는 이렇게 이제 이 전체 평균 점수가 낮아지는 단계고, 국가 B는 요 이제 일정하게 구성이 돼 있어요. 이제 의미는 좀 달라요. 이게 이 표가. 그러니까 국가 A 같은 경우는 성취 수준별 분포라는 걸 드러내고 있는 거고, 국가 B는 여기 일반 학생하고 저소득층 학생 이렇게 이제 구분한 것. 모집단을 갖다 약간 그 성격을 달리해서 구분한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고 이제 문제점을 발견해야 되는 거야. 일단 국가 A 같은 경우는 평균 점수가 하락을 하고 있잖아. 이거 하락, 전체 평균 점수 하락, 이게 문제점이네. 근데 왜 하락을 할까라는 측면을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알려주는 게 요 성취 수준별 분포입니다. 이걸 좀 엄밀하게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키워서 볼까? 자, 이게 이 도표가 요 이제 2000 몇 년이죠? 2006년부터 시작되는 요인데, 요 때는 큰 저게 잘 안 드러났는데, 여기 2009년부터 이제 확연히 드러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수준 5, 6이라고 하는 인원이 어떻게 됐죠? 확 줄어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21.9%에 해당했던 비율이 10.9로 줄고, 그다음에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냥 그요 범위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수준 3사가 어떻게 되죠? 수준 3사가 2006년에 그 대략 한 60% 가까웠던 인원이 그러니까 59.9%였죠. 2009년에는 이게 65.9%까지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61.8%, 54.4%, 52.2%로 지금 어떻게 되죠? 이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줄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요 수준 1, 2에 해당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죠? 16.8%였던 게 21%로 늘더니만 그 23%, 32%, 34%로 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떤 구도에 해당이 되냐면은 이제 이 전체 평균 점수 하락의 원인을 여기서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어떤 거냐면은 수준 3, 4가 이게 줄고 수준 1가 느는 것, 이렇게. 이게 그 도표를 엄밀하게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려 그러면 우리 답안지 못 써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큰 틀에서 보는 겁니다. 수준 3, 4는 줄고 있고 수준 1은 늘고 있어요. 수준 5, 6은 큰 변화가 없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준 3, 4하고 수준 1, 2가 수준 5, 6보다 못한 점수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평균 점수가 하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일단 읽어내는 거라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이게 문제 해결 방안이 간단하죠. 수준 3, 4를, 이게 줄고 있는 수준 3, 4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늘려야 되겠지. 그다음에 늘고 있는 수준 1, 2를 어떻게 해야 돼?
줄여야 되겠지. 즉 다시 말하면은 수준 1, 2에 있던 인원을 어디로 옮겨야 돼요? 수준 3, 4로 옮겨줘야 돼요. 그러면 이 평균 점수 이렇게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단순하게 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 있는 어떤 기호적인 측면만 보지 말고 내용을 한번 봅시다. 수준 1, 2의 정의가 뭐냐면은 자료에 드러난 기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게 수준 1, 2예요. 수준 1 미만이면 자료를 아예 읽지 못한다가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수준 3, 4는 무엇이냐? 수준 1, 2에 더하여 자료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적 의미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 수준 1, 2 이쪽에다 뭐를 줘야 되냐면 여기가 지금 기본 정보만 이해하고 있으니까 얘들이 뭐, 그 수준 1, 2가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냐면 심층적 심층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국가 A에서의 문제 해결 방법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제 개념이 왔죠. 국가 B를 봅시다. 여기는 지금 이게 평균 점수에 큰 변화는 없어요. 아울러 그 일반 학생, 저소득 학생의 평균 점수 이게 이제 모집단을 구분했을 때 그 일반 학생은 이렇게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은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어요. 그림을 보이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이 격차, 이 격차가 어때요? 격차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격차. 그러니까 격차가 줄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소득층은 요 기초 역량에 가까운 거거든. 이게 어떻게 돼? 유창과 기초로 나눠져 있잖아. 기초 쪽이 어디냐면 자료에 드러난 기본 정보를 이해할 수 있는 있다라는 그거. 근데 이게 이제 기초에 해당하는 게 국가 A 도표에서 뭐였죠? 그게 수준 1, 2입니다. 유창은 뭐였을까? 다양한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적 의미를 분석 해석하는 거. 이건 뭐 그 국가 A 도표에서는 수준 3, 4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 건데 지금 여기 격차가 줄지를 않고 있다는 거예요. 내버려둬야 되나? 안 그렇지. 그 격차를 줄이는 게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평균 점수 자체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로 더 올라가도록 만들어져야 되죠. 평균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위 아래에 있는 거를 더하여 중간에 있는 어떤 값을 내는 게 평균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평균 점수 일정하니까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어디까지 유창까지 끌어올려줘야지. 그지? 그럴 만한 무엇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해결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 국가 A의 경우는 심층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고 가는 거 올리는 거고 국가 B도 뭐지 결과적으로는 역시 마찬가지로 심층적 의미 쪽으로 끌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소득층은 일단은 뭐 더 나아가 일반 학생도 거기까지 끌어올려야 되겠 그 이상으로 더 올려야 되겠지만 일단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진다고 하면은 심층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응?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끌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해결책을 내놔라 이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문제 나오면 전부 다 뭐 정부 정책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정부가 잘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부가 아이고 참 항상 우린 뭐든지 정부 탓하죠. 그래야 정부가 중요한 건데 근데 그 이전에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냥 막연히 정부 이러지 말고 혹시 제시문에서 이걸 끌어낼 만한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거 찾아보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가제시문 보면서 이제 얘기를 했지만 없지 않아 있어요. 뭐 이거 뭐 다시 또 읽는 건 좀 귀찮은 요소긴 한데 일단 어느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냐면은 이쪽을 봅시다. 이쪽 여기 요 마지막 단락 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리터러시에도 격차 생긴다는 거. 학교와 직장, 온라인과 오프라인, 문화와 정치 현장에서 벌어지는 중요 의사결정 앞에서 제대로 읽고 판단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늘고 있다. 이러고 있어요. 우려가 크다. 그러니까 제대로 읽고 판단해야 하는 사람이 느는 게 좋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수준 3, 4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학교와 직장, 온라인과 오프라인. 여기 지금 어떤 단어가 등장하고 있죠? 학교가 등장하고 있어요. 학교. 저기 국가 그 다지신문에 나온 국가 A와 국가 B에 존재하는 거기에 이제 모집단 그 다 누구예요? 학생이에요, 학생. 학교라는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서 그 활동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집단이에요.
오케이? 자,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했냐면 문제 해결의 장이 어디가 돼야 돼? 학교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학교 공동체. 그거 이제 염두에 둬야 되고. 자, 그다음에 이러한 리터러시 격차는 지능과 같은 생득적 요인, 그러니까 그 뭐 유전자보다는 후천적으로 경험하는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환경의 영향과 그로 인한 학습기의 차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자, 학교 공동체 내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 학습 기회의 차이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걸 학습 기회의 차이를 없애야 돼요. 이제 대안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는 개인적 성공의 양극화도 가져오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협력적으로 사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점점 어렵게 한다. 자, 리터러시는 뭐냐면 협력적으로 사회하고 소통하는 과정이에요. 학교 공동체 내에서 학습 기회의 차이가 없어야 되고 협력적으로 사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어째야 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따라서 리터러시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먼저 리터러시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 아니, 학교 공공의 영역이네. 뭐, 여기에 또 정부 들여밀어야 되겠죠. 근데 정부가 어찌하든 막연한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언급을 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 정부도 우리 국가 공동체 중에 일종이니까 좀 명확하게 학교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어떤 요구 사항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정부에 요구를 하라고. 어? 뭐 그다음에 리터러시 성패는 한 개인의 재능이나 노력에만 달려있지 않다. 리터러시를 제대로 교육하는 것은 후속 세대가 합리적으로 비판적인 시민으로서 읽고 판단하고 소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나라의 교육 당국이랍니다. 여기 뭐 정부 나오네.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될 책임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든 거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내에서. 특히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은 협력이에요. 협력. 협력이라는 거. 이거를 어떤 정답 구조로 끌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내에서 그, 저 뭐죠? 국가 A 같은 국가 A도 마찬가지고 국가 B도 그 심층적 의미의 그 판단 및 분석, 심층적 의미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수준까지 그러니까 그죠 뭐예요? 1 수준을 3, 4수준으로 올리는 거. 그다음에 저소득층들을 유창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그 도달해야 될 범위는 여기까지야 되는데 이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 둘 다 똑같아. 학교가 해결책이요. 그다음에 협력적인 어떤 학습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야 돼요. 협력적 학습 기회, 학습 체계 이런 거를 이제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당위적인 측면도 있기는 한데 이제 말을 끌고 가는 저게 필요해요.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방법인데 참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국가 A에서는 이걸 명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아, 전체 평균 점수가 하락하는구나. 문제점은 수준 1, 2가 늘고 수준 3, 4가 줄고 있구나. 그러니까 수준 1, 2를 줄이고 수준 3, 4를 늘려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심층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겠다는 당위. 그다음에 동시에 그 국가 B에서는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사이인데 저소득층을 갖다가 심층적 의미를 분석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당위. 이런 거는 누구나 다 말할 수 있고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서 협력적 학습 체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결론으로서의 이런 언급을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왜 그래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자는 소리야. 여기서 말하는 왜라는 것은 문제의 원인이 국가 A 같은 경우는 뭐 3, 4가 줄고 수준 1, 2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혹은 국가 B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뭐 기초 수준에 가깝게 멀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 다른 측면을 하나 좀 이게 통찰적인 측면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가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통찰적인 거. 자, 무슨 말이냐면 네. 이런 거 원래 저 얼굴 보면서 얘기해야지 감이 잘 오는데요. 일단 그 뭐부터 생각하냐면은 우리 국가 B부터 잠깐 생각해 봅시다. 국가 B. 자, 문제점을 겪고 있는 집단은 누구지?
그치요. 저소득층이야. 저소득층은 그 논리를 만드는 거야. 저소득층은 왜 기초 가까이 머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이 기초 가까이 머물까? 이 저소득층의 수준이 성취 수준이 기초에 가까이 머무는 이유가 분명하면은 그로부터 뭐냐면 협력적 학습 체계를 만드면 돼 이런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저소득층은 왜 기초 가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우리 그러면 흔하게 얘기하는 게 저소득층은 뭐 학습 기회가 적어져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들 할 수 있겠지. 학습 기회는 왜 적은데 저소득층은 왜 학습 기회가 적지? 사교육을 덜 받아서요? 그런 말 같지 않은 얘기 하지 말고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우리 이 국가 A도 그렇고 국가 B도 그렇고 여기 사교육이 심각해서 그래요. 이 더 들어가면. 근데 일단 사교육은 제끼고 자 우리가 저소득층이라는 게 소득이 적은 거거든.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여유가 없을 때 좀 어떤 저게 발생하는지 잘 생각해 봐요. 일종의 고립적인 상황이 많이 와요. 고립적인 상황. 자유롭게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고립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고. 자, 이번에 국가 A로 넘어가 봅시다. 국가 A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수준 3, 4가 줄고 수준 1가 느는 거. 그런데 수준 5, 6은 뭐 한 번 줄긴 했지만 요 비율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거의. 일정한 건 아니고 약간의 변동을 가진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요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찰적으로 찾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냥 다이렉트로 답합시다. 이거 내가 이거 가지고 또 한동안 떠들기도 그러고 얘기하는데 이게 어떨 때 많이 등장하는 형용사이냐면 경쟁 체계에서 많이 등장하는 형태예요. 경쟁 체계. 경쟁적 학습을 할 때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경쟁이란 건 뭐죠? 그 맨 앞에 1, 2등, 뭐, 1등만 우월하는 게 바로 경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쟁 체계 내에서는 1등만 행복하게 돼 있거든, 원래가. 그럼 1등 집단들은 그 자리에 안 놓칩니다. 요 상위에서 항상 머물러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때요? 경쟁에서 이긴 자를 갖다 우대하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패배자들은 버려지는 양상이 벌어져요. 벌어지게 돼 있어요. 마치 지금 이 후위에 있는 자들이 마치 얘들도 일종의 뭐냐면 경쟁으로 인하여 일종의 뭐라 그럴까? 일종의 고립적인 상황으로 들어가는 그런 거를 보셔야 돼요. 어울 위아래가 어울리지 못하는 거. 이거는 위아래가 어울리지 못하는 건 이제 그 경제적 여력 때문에 그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이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것하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립이라든가 혹은 경쟁의 반대말이 뭐죠? 그렇죠. 그게 협력인 거예요. 이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제시문의 분석적인 상황에서 무엇이겠구나까지는 잡아냈지만 그 논리를 좀 더 엄밀하기 위해서 이 말을 협력이라는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고립 상황, 경쟁 상황까지 한번 도입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만만치 않다고. 자, 예시 봅시다. 예시 답안. 요거는 앞에 전반부 예시 답안이가 됐고, 그 이제 후반부 예시 답안을 한번 봅시다. 자, 국가 A에서는 수준 3, 4 감소 및 수준 1의 증가로 인해서 읽기 성취도 전체 평균 점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게 문제점이야. 그다음에 국가 B에서는 일반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의 유창과 기초 사이의 평균 점수 격차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 이게 문제점이야. 자, 수준 1, 2와 기초라는 개념은 기본 정보를 이용하는 수준을 의미하고 있어. 그럼 해결책은 뭐가 될까? 얘들을 자료에 담긴 내용을 파악하고 심층적 의미까지 해석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게 해결책이 되는 거야. 결론적인 해결책. 근데 이러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행동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잘 살펴봤더니 국가 A에서는 5, 6의 비율이 일정 부분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경쟁적 학습 체계 내에서 상위자 비율이 고착될 때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뒤섞이지 않는 거 말하는 거예요. 경쟁은 협력의 반대말입니다. 국가 B의 경우는 이 저소득이라는 문제가 당사자를 당사자의 고립을 이렇게 끌어오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가난하면 좀 외톨이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국가 모두 무엇을 만들어야 되느냐? 협력적인 학습 체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어, 이게 협동학습, 그러니까 모둠학습 이런 것들 있죠. 공동학습 이런 거. 리터러시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협력적으로 사유하고 소통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어디서 학교 내에서 함께 읽고 생각하는 교육 체계. 그게 바로 협력적 학습 체계라고 이 예시 답안에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구도를 짜보자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놓으면은 이 전반부하고 이제 후반부 합쳐서 1196인데, 굉장히 뭐냐면 그 이 글자 수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어거지로 밀어넣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뉘앙스 상으로는 이제 빨리빨리 익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본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